교육 관련 뉴스입니다. 중고등학생 중 10%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 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국영수 3과목 모두에서 미달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을 전수평가했던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서 표지평가로 바꾼 2017년과 2018년에도 미달 비율이 오른 점에서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커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때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경험과 이해를 강조하는 체험학습을 도입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경험하고 익히는 학습법이 강조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근래 들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업 시간을 늘리거나 시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고요. 더구나 지식과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 공부할 시간은 적은데 배워야 할 내용은 많은 것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 실현 가능한 해답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제시할 3가지 능력이 반복 학습을 통해 뒷받침된다면 무엇보다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지게 되고 이 집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 내용을 보다 빨리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일본 야마구치 초등학교 10년 연속 1위, 졸업생 대다수 명문대학의 진학이라는 기적을 일궈낸 가게야마 학습법의 주인공 가게야마 히데오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찾은 것이 가게야마 학습법이라는 읽기, 쓰기, 계산하기의 철저한 반복 공부법입니다. 사실 아시는 대로 이런 학습법이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읽기, 쓰기, 계산하기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밑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호쿠대학 미래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의 가와시마 류타 교수는 읽기, 쓰기, 계산하기를 반복하면 뇌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소리내어 읽기나 기초 계산을 반복하면 사고를 관장하는 뇌의 전두엽의 혈류가 증가해 뇌 전체의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두엽은 사고하고 행동을 억제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고도의 뇌 기능을 관장하는 영역이죠. 심지어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복잡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제를 풀 때보다 단순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전두엽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폐증,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학습장애 등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읽기, 쓰기, 계산하기는 운동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운동하기 전에 체조로 몸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 역시 이 3가지의 반복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킨 다음 어려운 수업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각의 장점과 학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읽기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음독을 반복하는 것은 이해력과 암기력을 높여줍니다.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으면 뇌 전체가 활성화되어 아이들의 지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이 방법은 아이들의 기초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 음독을 시키면 아이가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예외 없이 교과서를 더듬거리며 읽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하지도 못하는 문장을 읽고 외운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말을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아이는 의미도 모른 채 일단 남의 말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러다 보면 패턴을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미도 파악되고 결국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에 담긴 의미를 나중에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읽다 보면 뜻이 저절로 분명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읽어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도 여러 번 소리를 내어 읽다 보면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읽기가 아니라 여러 번 읽기입니다. 다음은 계산하기입니다. 아이들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익힌 상태라야 비로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도입한 계산하기 반복 학습이 바로 백한 계산인데요. 세로 10칸, 가로 10칸으로 된 표의 첫 번째 가로 세로에 숫자를 넣고 사칙 연산을 넣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100칸을 모두 채우는 동안 시간을 재고 그 기록을 단축해가는 훈련이 백한 계산 반복 학습입니다. 백한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요. 최소한 2주 정도는 문제의 배열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아이는 남이 아닌 어제의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단축하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아이의 생각을 보다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반면 글을 쓸 주제를 찾지 못하거나 주제에 집중해 이야기를 풀어갈 줄 모르는 아이에게는 고행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따라서 글쓰기 능력을 키워줄 반복 학습으로 일기 쓰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테마 일기를 권하는데요. 테마 일기란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선택해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 쓰는 테마 일기라면 대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장점을 찾아낼 수 없겠죠. 장점을 찾기 위해 친구를 살피다 보면 친구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구에서 선생님, 가족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일기 쓰기를 꾸준히 이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읽기, 쓰기, 계산하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쓰기, 계산하기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반복학습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아이들의 기초학력 역시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초학력의 반복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교육자로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말합니다. 바로 기초과정에 집중해 학습 능력을 확실히 높이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초과정이 바로 읽기, 쓰기, 계산하기의 반복입니다. 혹시 내 아이의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읽기, 쓰기, 계산하기의 플랜을 만들어 보세요.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